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유럽 쪽으로 시선을 네. 좀 옮겨 주시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봐야 될 게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뭐 미국 분위기는 워낙에 많이 좀 어필이 됐던 것 같고 네. 유럽에서의 그런 ECB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있다가 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다. 결국은 내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치가 2%가 아니고 3% 이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노이터 뉴스가 나오면서 네. 금리 인상 쪽으로 쭉 이제 시장이 좀 쏠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로존은 그 미국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달라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물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데 경기가 또 안 좋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경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반면에 경기가 침체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같이 내려간다고 보는데 실제 유로존은 현재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유로존하고 그다음에 그 독일의 지금 그 CPI 상황은 이제 고점이 한 10% 정도 10% 정도 지금 보이는데 지금 녹색 점선이 이제 유로존이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이 빨간색 점선입니다. 실선입니다. 예. 이 보시면 이제 그 고점이 거의 10% 정도 이제 왔다가 지금 현재는 유로존은 4.9%, 예. 그리고 이제 독일은 한 6% 정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하락 추세는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ECB의 그 이 목표 인플레이션은 미국하고 좀 다른데 2%보다 약간 낮거나 아주 가까운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한다가 사실 ECB의 인플레이션 정책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이런 지금 기준금리를 이것만 보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네. 지금 현재 지금 독일의 그 GDP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독일이 지금 0%입니다. 유럽에서는 제일 잘 사는 독일. 그러니까 네. 독일이 어느 정도의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로존을 다 합쳤더니 0.1% 전분기 대비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 네. 반면에 미국은 2% 이상의 꾸준한 지금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뭐 연착륙이다, 노랜딩이다 이런 이슈가 좀 있는데 유럽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ECB는 두 갈래 길을 가야 될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볼커의 길을 갈 것이냐. 강력하게. 예, 1980년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렸던 진짜 볼커의 길이 있고요. 네. 반면에 우리 터키 대통령인 에르도안의 길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길이죠? 에르도안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내려간다. 이런 네. 사실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포커스는 GDP 성장에 있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현재 터키가 어느 정도의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하면 네. 약 80% 정도. 80%. 예. 그건 상당히 장난이 아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ECB의 어젯밤의 선택은 여전히 볼커의 길이다. 그래서 25p 인상을 했는데 그 뉘앙스는 좀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이 거의 마지막임을 좀 시사한 듯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높은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 둔화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의 수장은 또 미국의 수장과는 좀 약간 다르게 미국은 계속 숫자 보고 하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럽에서도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단어는 썼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겠다고 하지만 경기 침체가 또 크고 또 유로존은 미국과 달리 단일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경기가 흐트러지면 이탈리아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예전에 소위 말하는 픽 국가라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좀 변방국들의 그런 경기 침체가 되면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정치 상황이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각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 상황이라든지 또 사회 상황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혼란이 또 불가피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와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봐야 될 게 9월에는 뭐 귀가 따갑습니다. FOMC가 이제 네. 코앞으로 와 있는데 네. 예상치를 어쨌든 CPI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상회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CPI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저도 채권 매니저 출신이지만 네.
작년 초부터 채권 매니저들은 지금까지 뭐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아, 그렇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물가입니다. 맞아요. 사실 물가는 잊혀진 존재였죠.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골디락스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골디락스라는 붐이 일어나고 네. 2000년대 닷컴 버블 이후에 IT 발전에 의해서 물가가 낮아지고 그리고 중국이 성장하면서 이제 저임금의 그 풍부한 노동력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렇죠. 사실 물가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네. 물가가 이제 스멀스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FOMC에서는 이 물가에 대해서 좀 무시한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2021년만 해도 이거는 그랬었군요. 흔히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일시적이다. 아, 이 노동력이 돌아오면 다 자연히 해소될 문제라 해서 사실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11차례 올려서 현재 지금 5.25에서 5.050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지난 CPI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CPI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라인 CPI입니다. 총 CPI.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구성 요소는 약 38%의 제품, 네. 이제 코모디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62%의 서비스. 이 네. 두 가지로 좀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연준은 이 헤드라인 CPI를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죠. 네, 그 가운데 있는 부분 때문인데요. 예. 사실 음식하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 부분은 변동. 사실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엘니뇨가 온다는데 예. 엘니뇨가 오면 곡물 가격이 솟죠. 그렇죠. 치솟죠. 네. 이제 흉작이 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수에즈 운하가 막혔어요. 예. 한 며칠 동안밖에 안 막혔는데 원유 가격이 확 치솟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네. 단기적인 그런 초학제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CPI를 보게 되는 게 바로 코어 CPI. 그렇습니다. 즉 핵심 물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모자라. 이제 그래서 이 주거비 쪽을 뺍니다. 사실 이제 CPI의 가장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거비거든요. 그렇죠. 예. 한 34%의 주거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사실 주거비는 그 앵커님께서는 지금 자가십니까 월세십니까? 저는 전세죠. 전세. 월세. 예. 월세시죠. 사실 우리가 월세 계약을 맺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그렇죠. 계약을 통상, 맺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월세 보통 1년 계약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기 사이클에 관계없이 1년 동안은 그 임대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재 경기 상황에 따라서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시차가 있고요. 예. 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주거비도 빼고 보자. 한 게 이제 슈퍼코어 CPI라고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특히 강조를 해서 좀 유명해진 CPI 항목이 되겠습니다. 변동성을 최대한 뺀 거네요. 네. 그래서 본질만 보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눠진 거고요. 그러면 이번 8월 수치는 어땠느냐? 사실은 이 시장 예상에 좀 부합하거나 약간 이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가 CPI 발표 전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음을 이제 이 투자자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헤드라인 CPI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월 대비 0.6% 그리고 전년 대비 3.7% 올랐는데 네. 지난달 대비해서는 각각 0.4%포인트 그리고 0.5%포인트 각각 올라간 수치입니다. 근데 사실 원유가 올라가는 부분이 일시적일지 그렇죠. 아니면 계속 지속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네네. 반면에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수치 전월 대비해서는 0.3%로 예상치 0.2%보다는 약간 올라 있고 예. 반면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4.3%로 동일합니다. 네. 즉 이제 보면 코어 CPI는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4.7%였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도 코어 CPI의 그 둔화되는 속도는 좀 이제 작지만 어쨌든 간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번 FOMC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일부 연준위원은 됐다. 고마했다. 이제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고 그만 좀 해라 이제. 어떤 이제 일부 매파적인 이제 위원들은 아니다. 아직 더 올려야 된다. 그렇죠. 이런 지금
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번 FOMC에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 FOMC는 엄청나게 예상을 해도 뚜껑 네. 열어볼 때까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전후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실제로 지금 이 선물 시장 예. 이제 우리 페드워치를 보면 이제 30일 연방 기금금리 선물의 그 거래량과 그다음에 금리를 보고 판단하는 이 금리 인상 확률은 이번 9월 달에는 동결이다.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 나오네요. 반면에 이제 11월 달에는 아직은 한 40%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된 바로는 33%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네. 요즘에는 이제 연준 의장 못지않게 중요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실 뭐 파월 의장은 이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날에 이제 기다려지는데 사실 기자는 매일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따끈따끈하게 하죠. 예. 그분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머라우스 기자인데 유명하죠. 예. 저희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돈을 내고 구독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분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현재 X 예전 트위터 예, 맞아요. 여기에 이제 그분이 올리신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 9월 10일 날 올린 이제 트위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붉은 박스의 내용이 뭐냐면 네. 지금 현재 금리로도 예. 향후에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하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거나 너무 높이 올리면 그것이 상당히 해가 된다는 부분의 멘트거든요. 금리 인상하지 말란 얘기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이고요. 오늘 이제 새벽에 또 나온 트위터가 좀 하나 있어갖고 제가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이번 수요일 날 나온 이제 CPI와 관련해서 네. 이 정도의 수치는 9월 달에는 무조건 동결이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좀 금리 동결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랑 비슷한 확률로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유가 상승이 고차가 돼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코 CPI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준금리 인상 그래서 또 긴축의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 포인트로 봤을 때는 둔화되는 속도는 점점 이제 가속화될 테니 결국은 이제 금리는 거의 다 올렸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 점도표 9월 20일 날 나오는 점도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5.75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남았는데 그것이 더 내려갈지 더 올라갈지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점도표가 되겠습니다. 뭐 파월 의장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맨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봐야 9월은 동결 그리고 나머지에 올릴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상무님 말씀대로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에이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